김수학 1단원이 지금 보면 함께 소통하는 기쁨이거든. 잘생겼네. 김수학이 그림체는 제일 좋은 것 같아. 학교마다 보면 잘생겼네. 단장 넘겨보면 뭐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소리 좋아, 푸른 소리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뭐 좋아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거든. 뭐 그런 것들을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거야. 뭐 왼쪽에 보면 활동 안내, 그리고 뭐 예시 답안 이런 거 다 읽어봐. 우리가 심심하잖아. 그리고 학습 목표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얘들아. 학습 목표 같은 건 다 읽어보고, 문학 소통의 특성, 문학을 통해서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작가의 생각을 알아가는 것도 독자와 작가의 소통일 거고, 적어라잉. 내가 말하는 건 다 뜸들이고 있지 말고. 기본적으로 작가의 생각을 알아가는 게 독자랑 작가의 소통일 거고, 그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나는 작가 생각이 틀린 것 같은데 내 생각이랑 똑같네 하는 것도 소통이 될 수 있을 거고, 아니, 문학작품 읽고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가 뭔가를 올리거나 하는 것도 소통이 될 수 있을 거고, 그지?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감상을 해봐야 될 거야. 능동적, 뭐 주체적, 적극적, 똑같은 말이지. 결국은 능동이 뭐예요? 막 그러던데. 능동의 반대가 뭐고 얘들아? 수동이지, 그지? 안 좋은 거지. 비평을 통해서 문학 소통에 주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참여를 해 봅시다. 넌 벚꽃과 푸른 솔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좋아? 둘 다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그죠? 슉, 슉. 너무 크나? 자, 우리가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들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배웠습니다. 방학 때 배운 사람도 있고요. 자, 우리 동엽이 보자. 문화작품 감상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동엽아, 뭐 있지? 아니,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 자, 내재적 관점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고, 아마 외재적 관점을 들어봤을 거야. 무조건. 그러면 내재는 작품만 보는 거야. 외재는 뭐 있지? 저기 서연아, 작가를 보는 게 있고, 윤수라, 시대를 보는 게 있고, 저기 우리 이서 복습해야 되겠지, 그지? 자,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독자를 보는 게 있어. 선생님, 작품만 본다는 게 뭔 소리예요? 한다면 우리가 작품 안에 나오는 화자나 작품 안에 나오는 적어라 이씨, 내가 안 적는다고 지도 안 적고 있다. 무조건 다 적는다. 내가 말한 거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는 이제는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이제는 실전이다. 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작품 안에 드러나는 화자나 표현법이나 주제나 적으라고. 다시 얘기해봐 동엽이. 음, 내가 한 3일 있다 물어볼게. 다음 주에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지,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볼게. 들을 때는 알지, 당연하죠. 실전에서 시험 치면 모른다니까. 몰라가 틀리는 경우보다 안 떠오른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꾸 적으면서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야. 내 말은 몰라도 적지. 선생님 아는데요. 선생님 저 아는 내용인데요. 에이씨. 작년에 고려대 의대 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특징이 뭐냐 하면 다 적어.
미친 듯이 적어 진짜 막. 이걸 왜 적지 싶어 내가 막. 다 적어. 달라 얘들아. 적으면서 이런 게 너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있네, 처음 듣는 얘기네 하는 것만 적잖아. 그러지 말고 적어보는 거예요. 적으면서 다시 또 머릿속에 있는 걸 상기시키고 그래야지 이제 정말 필요할 때 탁 나온다니까. 우리 내가 나를 탁 이렇게 내용들을 끄집어내. 머릿속에 없어 틀리진 않아 얘들아. 다 시험 치고 나서 답지 보면 맞다 하지 전부 다. 맞네, 그거였지 한다고 얘들아. 다 적어봐. 적으면서 떠올려봐 한 번 더. 알겠지만 작품 안에 나오는 것들만 볼 거야. 감상을 할 때 작품 안에 나오는 것들만 볼 거야. 그래서 야 절대적으로 너 딴 거 보지 마. 절대적으로 무조건 뭐요? 야 작가를 보는 게 뭐라 했지 서연아? 이게 안 나지 잘. 아직까지는 기억 안 난다 원래. 작가가 어떻게 자신의 삶,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지 이 작품에서 하는 걸 보는 거야. 시대는 윤수라. 그렇지. 시대를 작품에 어떻게 반영돼 있느냐. 뭐 일제강점기냐.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일제강점기 아니더라. 일제강점기냐, 뭐 전쟁이냐, 아니면 독재냐. 이 세 개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 반영은 거의 세 개야. 일제강점기, 6.25 전쟁, 독재. 보통 요 정도밖에 없어. 독자는 이서야. 다 음이야. 물으면 다 음이야. 지식기는 지금. 복습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해야 돼. 놀지 말고. 효용이야. 효는 세미나 보면 효과가 있고 사용이 된다야. 독자가 이걸 읽고 어떤 효과를 받지? 어떤 깨달음을 받지? 어떤 교훈을 받지? 자기 삶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지? 어떤 식으로 실천을 하지? 요 말이거든. 다 적어놔. 나 아직 까먹는데. 효용이란 말이 어려워. 물론 이제 학교 시험에서 얘들아 이게 무슨 관점이야? 표현론이야? 반영론이야? 이렇게 용어를 묻는 건 잘 안 나오긴 해 요즘에는. 예를 들면 박스를 딱 놔두고 보기 이게 쪼쪼쪼쪼쪼쪼 감상했어 나는. 그럼 우리는 이거를 표현이다, 뭐 외제다, 내제다.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으면 이 중에서 같은 거 혹은 다른 거 뭐 이런 걸 찾는 문제가 거의 나올 거야. 그럼 관점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 만약에 5개는 다 맞는 말이야. 애들이 뭐 이건 맞고요, 이건 틀렸고요, 이건 맞나? 뭐 이런 다 맞는 감상이야. 근데 그게 관점이 다를 뿐이야. 맞고 틀리고 찾으면 안 돼. 얘랑 같냐 다르냐를 찾는 거야. 관점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 나올 거야. 분명히 나올 거야. 한 문제. 모든 문학에서 관점은 무조건 나와.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 맥락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오른쪽에 학습 포인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양한 맥락에 비춰서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 윤설이하고 이서하고 서연이는 배웠어. 기억나나? 배웠어 한번. 자, 생각과 감정을 한번 나눠보면서 소통을 해봅시다. 가치를 한번 평가해 봅시다. 밑에 보면요, 작품을 둘러싼 맥락들, 방금 한 것들이 있죠. 작가, 독자, 사회문화 같은 것들이 있고. 다 읽어래 제발. 교과서를 3번, 4번씩 읽어야지 돼. 왼쪽에 보면 QR 있습니다. QR. 심심할 때 한번 찍어봐. 어차피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자습서는 최대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잖아. 사소한 게 없어. 자습서 내용은 어떻게 나올지 우리를 상상해 보면서 다 봐야 돼. 자, 왼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제재를 한번 봅시다. 갈래가 자유시죠. 서정시고. 자유시는 뭘 본 거지, 동엽아? 시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 그러니까 고전시와 그런 것. 아니 자유시가 뭐가 없냐고. 네? 자유시는 뭐가 없어? 정해진 규칙 같은. 그러니까 형식이 없어. 지금 모르잖아. 알긴 아는데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지 그 영역아.
모든 시는요. 시뿐만 아니라 모든 문학은 형식적인 부분하고 내용적인 부분을 따집니다. 우리가 무조건. 그래서 이 문학 작품 형식이 어때? 형식적인 면에서 감상하면 어때? 내용적인 면에서 감상하면 어때?를 구분해야 돼. 형식을 묻는데 보기에 내용이 나왔어. 그럼 틀려. 그 말이 맞지만 틀려. 그래서 고등부 문제에서 가장 7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우리는 중학교 때는 이 말이 맞나? 이 말이 틀렸나? 이것만 봤는데 이제는 이 말이 맞긴 맞는데 어떤 기준으로 맞아? 이 말이 틀렸는데 어떤 기준으로 틀려를 생각해야 돼. 고등부는. 그게 좀 어려워. 기준을 2개, 3개씩 막 집어넣으면 섞어버릴 거야. 2학년, 3학년 되면 더 심해지고. 자,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작품은 형식과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유시고 서정시입니다. 동엽아, 시험에서 이 시는 자유시니까 내용을 자유롭게 쓰면 되겠다. 이래 나왔어, 보기에. 뭘 할래? O 할래? X 할래? X 해야지. 자유시는 형식이 기준이고 서정시는 내용이 기준이라고. 동엽아, 자유시니까 내용 자유롭게 쓰면 되겠네? 하면 X야. 기준을 잘 잡아놔야 돼. 기준을. 형식상 기준이냐? 내용상 기준이냐? 자유시는 뭐가 자유로운 거야? 하면 동엽아, 형식이 자유롭죠? 하면 되겠지. 그치? 그치? 그럼 이제 머릿속에 탁탁 들어가잖아. 이렇게. 탁탁 집어넣어봐. 그럼 서정시의 정은 뭐라 했지, 서연아? 감정, 정서. 빨간펜 있지? 빨간펜으로 해. 우리가 배우는 모든 시는 서정시야, 얘들아. 너희가 배우는 모든 시는 1학년 때 마찬가지, 2학년 때 마찬가지, 3학년 때 마찬가지야. 서정시밖에 없어. 뭐 서정시, 서사시, 뭐 이런 것도 산문시, 뭐 이런 게 있는데 몰라 돼. 안 나와 요즘에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나오는 게 이제 형식이 정해져 있으면 정형시지. 정형시는 하나밖에 없어. 갈래가 윤설아. 뭐만 정형시라 했지 우리가 갈래에서 조선시대의 시조. 시조. 조선시대 문학인 시조만 정형시야. 자, 가장 기본인 거. 채민아. 자유시의 운율은 기억이 안 나지, 지금 채민이는 안 배워가지고. 자유시의 운율은 있어야 지금 배안 되지.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거든요. 한테 개놈 시키죠. 이 기본이야. 왜냐하면 봐봐, 앞에 봐봐. 고등학생한테 이 시는 자유시니까 형식이 내재율이야 아니야? 아니 미안 운율이 내재율이야 아니야? 혹은 얘의 운율은 뭐야? 네모해놓고 안 물어. 안 내. 그런 문제는 고1이기 때문에 고1의 학습 목표가 있어. 우리가 교수의 그 성취도 평가해서 성취도 기준이 있단 말이야. 안 내. 그럼 뭘 내냐면 이 작품의 운율은 1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내. 말을 바꿔서 풀어서 내. 풀어서 중학교 때는 내재율이다. 뭐 은주법이다. 이걸 내는 거고 고등학생은 다 아니까 그걸 제대로 심화해서 이해하냐고. 그럼 너가 내재율이 뭔지 이해해 얘들아? 알고 있니? 달달달 외웠니? 아니면 이걸 이해하고 있니? 겉으로 드러나 안 드러나? 그러면 안 드러나겠지. 겉에 어떤 형식이 있어 없어? 없겠지. 정해진 틀은 없겠지. 그러면 운율이 없는 거야? 있지. 안에 있지. 안에. 그럼 내재율의 반대가 뭐야 얘들아? 외형률이지. 외재율도 돼. 요즘엔 외재율도 뭐 많이 쓰긴 한데. 아무튼 그럼 야는 뭐야? 이걸 묻겠지. 야 반대지. 야 반대. 겉으로 드러나. 일정한 형식이 있어. 눈으로 그 형식이 보여. 뭐 이런 얘기겠지.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자유시는 내재율이다. 이 단어를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지. 왜 내재율이라는 용어를 썼지? 자유시에는 운율을. 아 이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막 반복만 돼 있으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 형식은 없단 말이야.
됐죠? 서정시라는 건 감정 정서니까 뭐 다 알 거고 그거밖에 없어. 자, 성격은요, 고백적, 상징적, 자기 성찰적. 이게 헷갈려. 자, 모의고사에서 아니면 외부 지문에서 자, 봐봐. 나는 앞에 봐.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있잖아.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 거는 것 같지 않아? 말 거는 것 같잖아. 대화 형태 같지 않아? 뭔가 말을 건네는 것 같지 않아? 이렇지 않아? 야,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그렇다? 이거 같아. 처음 보는 작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고백적인지 이 고백적이 우리가 이 말이 쓴단 말이야. 독백을 하는지 지 혼자 말을 하는 건지 누군가한테 말을 막 걸어서 하는 건지. 야,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 아름다운 가 있어.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워. 이렇게 생각해봐. 말 거는 것 같아. 구분이 안 돼. 자, 문학이 어렵다고 하는 애들이 좀 많아. 특히 남학생들이 좀 어렵다고 그러고, 고2 때 가면 1학기 때는 거의 문학을 이제 할 건데, 예고는 무조건 문학이고, 칠성고도 문학이 들어가고, 제1고는 선택이라서 문학하고 뭐 합법이든 뭐 이런 거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튼 문학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때 애들이 공부해보면 어렵다 그래. 어떻게 보면요, 선생님 독백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뭐 대화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말을 건네는 것 같고요. 이거 어려워. 이거는 우리가 고백적으로 배우니까 아는데, 처음 보는 작품이 툭 나온단 말이에요. 툭 나오고. 자기 고백적이다. 독백적이다. 대화를 거는 것 같다. 에이씨. 뭐네.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려워, 문학은. 그러면 수학의 공식처럼 과학의 공식처럼 문학을 공부할 때 배워야 되는 공식들이 있어. 몇 개 안 돼. 10개 정도밖에 안 돼. 10개, 15개밖에 안 돼. 그거는 외우잔 말이야, 우리가 무조건. 지금부터. 무조건 외워야 돼. 자, 모든 시에서 말하는 이가 있어. 그게 화자잖아.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화자. 소설에서는 뭐지? 동해봐. 소설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안 떠올라. 서술자지, 서술자. 그지? 근데 시에서는 화자라 하지. 뭐 소설에서도 화자라서 나를 쓰긴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소설은 서술자, 시는 화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자가, 잘 들어봐 내 말을. 화자가 말하는 이란 뜻이야. 그러면 모든 시는 눈으로 읽어보면 화자가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때는 말을 건네는 것 같아. 뭔가 대화를 막 시도하는 것 같아. 무조건 모든 시는. 쌤, 저는 아닌데요? 저는 딱 봐도 독백하는 것 같은데 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 에이씨, 말도 안 돼. 아니야. 그렇게 느끼면 잘못 느낀 거야. 말을 해. 누구한테 말하냐 하면 이 화자는 우리한테 말해. 우리한테. 얘들아, 나는 그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있잖아,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 우리한테. 그러면 고백이고 독백이야. 네, 그러면 고백적이랑 독백 똑같지. 같은 거예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일단은. 고백을 이제 상대방한테 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그렇다는 거거든. 그러면 만약에 이 작품 안에 있잖아. 이 작품 안에 독자 말고
청자가 있다고 쳐보자. 우리가 누구누구야 이런 게 있다 쳐보자. 이서야, 나는 그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춘향아,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단다. 우리한테 말 거는 거 말고 얘들아, 이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걸어. 그게 대상이거든. 청자하면서 대상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대화체를 하자. 우리는 말 건네는 형식이라고 하자. 그럼 보통 너로 나오거든 얘들아. 누구누구야 아니면 뭐 너는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올 거야. 그럼 우리는 말을 건네는 방식 대화체라고 하자. 자, 공식을 한 개 정했다. 일단 우리는 그 다음에 상징인데, 우리가 방학 때도 하긴 했지만 학교마다 상징이냐 비유냐를 구분하는 학교도 있고 뭐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여기 있는 학교는 거의 없어. 뭐 보통 이제 경명이나 경상여고 정도고, 예고나 칠성고나 제일고 정도는 그냥 상징 뭐 비유 좀 비슷하겠어. 사실 다르긴 한데, 딱 다르긴 한데 상징인데 비유라고 해서 너희를 낙지는 않아 학교에서. 근데 우리가 상징이다 정도는 알아두고, 상징하고 비유는 다르긴 하지. 근데 그걸 가지고 낙지는 않을 거야 학교에서. 그냥 상징적이야. 진짜 어떤 게 아니고, 어떤 그늘이 아니고, 어떤 뭐가 아니고, 이런 거고. 뭐 자기 성찰, 뭐 반성, 깨달음, 뭐 이런 거고. 굳이 반성이 없어도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다 성찰이야 그냥. 제재는 그늘과 눈물이고, 그늘과 눈물은 보통 90% 이상은 부정의 의미로 쓰지. 근데 여기 좀 다를 거야. 이 작품은 좀 다를 거고. 자, 주제는 타인의 아픔, 슬픔에 대한 공감, 연민. 연민 동정이지. 동정 같은 게 연민이란 말이야. 특징,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유사한 문장. 이게 요거 얘기하거든 얘들아. 나는 어쩌고 저쩌고는 어쩌고 저쩌고 않는다. 나는 어쩌고 저쩌고 않는 어쩌고 저쩌고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유사한 문장 구조를 하는데, 뭐 대구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렵게 통사 구조 반복이라 하기도 하고, 이런 말을 쓰긴 한데 똑같은 거야 얘들아. 사실 똑같은 거야. 대구법이 뭐예요? 고인데도 아직 대구법이 뭔데 뭐예요? 그 그다음 통사 구조들을 어떻게 비슷하게 반복을 하고 있는 거고. 다시 3번으로 가면 시어의 의미를 이중적, 항상 모든 글에서 이중이 나오잖아. 그럼 좋고 나쁘고야. 그냥 좋고 나쁘고,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그럼 하나의 시어를 이중이 뭐라고 해서야 적어져 있어? 적혀져 있어? 대답을 해. 적혀져 있어? 다 적어. 잘하지 못하잖아. 그지? 어려워. 들으면 알지. 들었을 때 모르는 사람 어딨냐. 그게 시험 때까지 딱 갔다가 시험 때 딱 머릿속에서 튀어나와야 된다니까. 안 튀어나온다니까. 그게 생각만큼. 그럼 우리는 어떤 시어를 긍정과 부정의 의미로 썼는지 한번 보자. 일단은 봐야 되겠지. 여기 짝지어서 볼 거야. 우리는 책에는 지금 보면 10페이지, 11페이지 오는데 얘는 조금 이렇게 끊겨 있긴 한데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를 같이 볼 거야. 그러면 1년에서 뭔가, 그리고 2년에서 뭔가, 1년에서 그늘이 없는 사람,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뭐 내가 사랑하지 않고 이래 되고, 여기서 보면 각 연의 1, 2행은 부정이고 3행은 긍정이 되고, 그지? 마찬가지로 눈물도 1, 2행에서는 부정이 되고 3행에서는 긍정이 된대. 그런 식으로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 자, 우리가 한번 같이 짝지어서 볼 거야, 우리는. 자, 채민이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없는, 않는다. 없는, 않는다. 부정이 두 번 들어갔죠. 이중부정이라 합니다, 우리가. 이중부정은 서연아 강한 긍정이지, 그지?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지.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즉 그늘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대. 그늘이 뭐지?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대. 그래서 우리가 11페이지를 보면 1, 2행의 그늘은 인생의 어두운 면이구나. 이 사람은 그러면 인생의 어떤 어두운 면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어두운 면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한대. 인생에 어두운 면이 있으면 좋나? 나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아무튼 이 사람은 인생에 어두운 면이 있는 사람, 너무 밝은 사람, 지금까지 시련이나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말고 뭔가 좀 어두운 어떤 안 좋은 것들을 겪어보고 그걸 사랑할 수 있게 된 어떤 사람을 좋아하나 봐. 자, 다시 계속 가보자, 진아. 한 그루 나무의 그늘. 한 그루 나무의 그늘. 한 그루 나무에 있는 그늘은 다른 사람을 쉬게 해줄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시련이나 아픔을 보듬고 위로해 주는 어떤 기능을 가진 게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겠지. 여기까지 끊어라. 한 그루. 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갖고. 한 그루 나무의 그늘. 그럼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은 11페이지 보면 강년의 삼행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의 태도. 즉 여기서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 그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은 좋은 거다, 그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걸 좋아한단다. 다시 앞으로 와서 읽어보자. 계속. 햇빛도 얘들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신 거지. 햇빛이 지 혼자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햇빛이 밝고 눈이 부시고 좋은지 모를 거야. 그만큼 그늘은 햇빛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햇빛을 좀 더 맑고 좀 더 눈이 부시게 해줄 수 있는 애가 그늘이야. 똑같을 거야, 아마. 똑같을 거야. 읽어보자. 그래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 이렇게 되지. 얼마나 아름다워. 아름답다라는 걸 부정문, 의문문으로 바꿔서 이야기하지. 서리적 표현이야. 보통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제 고2들 수업하는데 선생님 수사법이 뭐예요? 형사가 범인을 수사하는 그런 건가요? 이런. 그게 아니고 수사법이라는 건 수사, 즉 말을 꾸미는, 다듬는 수사적인, 수사하는 게 아니고 수사적인 표현을 말해. 즉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배운, 중학교 때까지 배운 은유법, 의인법, 직유법, 서리법, 도치법 같은 말을 좀 더 예쁘게 혹은 말을 좀 더 강조하고 변화주고 하려고 표현법들을 쓰는 게 전부 다 수사법이야, 그냥. 내가 말하는 게 다 적어 있어야.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다 적어. 나중에 이래 써놓으면 수사적 표현만 돼 있으면 수사법의 설명을 내가 수사적 표현이라 하고 여기다가 말로 설명을 했는데 이것만 적혀 있으면 어차피 수사법 모르면 수사적 표현도 몰라. 우리가 고민되는 건 이사야. 수사법이 수사적 표현이라는 게 아니고 그럼 수사법은 수사적 표현인데 이런 표현들이 도대체 어떤 거야가 궁금한 거거든 우리는. 잠깐만 서서 하면 돼. 멍 때리지 말고. 알았어? 지연아 거기 앉아서 오늘 할 거 있지? 김수학 있지? 그거 읽고 있으면 돼. 그럼 애들 이따 올 거야 조금씩. 우리가 배운 모든 표현법들이야. 그러니 진짜 의문문이 아니고 말을 꾸미는 수사적으로 쓴 의문문은 뭐야? 이렇게 나와. 서리법이 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한데 보통 요즘에는 수사적 의문문을 사용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야. 서리법 알고 있어야 되고 강조를 하려고 쓰지. 그늘의 긍정적 의미를 강조를 하려고 쓰는 거야. 자, 왼쪽에 보면 어휘풀이가 있어. 읽어볼게, 임슬아. 1번만 읽어볼게.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하고 눈이 부시다. 그늘의 어두운 속성과 햇빛의 밝은 속성을 대조함으로써 대조했다, 그자. 대조도 있네. 대조도 하나의 대조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차이점이지. 대조도 아직 모르는 애들 있던데. 햇빛을 눈부시게 하는 존재인 그늘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햇빛을이 아니고 햇빛을 되겠지. 이제 우리는 음변동 배웠으니까 발음을 할 때 얘들아 음변동에 신경 써가면서 해보자. 햇빛을 되겠지. 정확히 한다면 그자. 햇빛을 배웠지, 그자. 이게 막 보여야 돼. 모든 문장을 읽으면서. 자, 그늘의 어두운 속성과 햇빛의 밝은 속성을 대조함으로써 햇빛을 더욱 눈부시게 하는 존재인 그늘. 자기를 눈부시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대상을 얘들아 눈부시게 해주는 거.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게 뭐지 우리? 나를 좋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 뭐라 하나 우리가? 이기적이라 하잖아. 그럼 그 반대로 나를 희생해서 남을 좋게 만들면 이타라 하지, 그지? 이타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자? 빨리 적어, 이서야. 고민하지 마. 니 지금 잠 오지? 이서야. 눈이 시른시른 감기. 서서 해. 잠 오면 서서 해. 괜찮으니까. 아니, 뭐, 세수 한번 하고 오든지. 괜찮아. 졸고 있지 마. 큰일 나. 계속 가보자, 윤슬아. 이서 하자.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똑같이 사실 우리가 뭐 11페이지 봐도 똑같이 그자 부정적인 거지. 이까지는 슬픔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 그 슬픔과 고통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지, 그지? 똑같다. 1년하고 2행이 전체적으로 대구래, 그자? 우리가 1행, 2행만 대구가 아니고 1년하고 2년 전체도 대구네. 1년하고 2년 전체도 대구네. 1년하고 2년 전체도 대구네. 그 다음에 계속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은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하고 똑같겠지. 결국엔 그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한데 똑같아. 아무튼 좋은 거야, 그자.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고,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똑같지, 그지?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우는. 야,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 있지. 다 눈물이 있어야 돼.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음,
나무 그늘에 앉아 있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내면적 여유가 있고 성숙한 내면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고요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죠? 고요한 아름다움이겠어. 끝난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정호승이라는 분이 썼고 슬픔이 기쁨에게는 엄청 많이 나와. 나중에도 우리가 배울 거고 뭐 이것에 나오니까 저거 정도는 표시해놔. 슬픔이 기쁨에게 정도는 표시해 놓고 이따 시간 줄 테니까 GPT한테 물어봐. 슬픔이 기쁨에게 해석본 좀 줘봐. 뭐 해서 읽어봐. 얘랑 좀 비슷해. 얘도 우리가 그늘이라는 거 일반적으로는 나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삼행에서 긍정으로 봤잖아. 그러면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슬픔을 나쁘게 보는데 저 작품에서는 슬픔이 좀 좋은 걸로 나오거든. 그런 식으로 연계돼서 나올 수가 있어, 문제는. 자, 맥락을 한번 읽어보자. 해봐. 작가부터.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 오늘 빠르다. 랩하는 것 같다, 지금.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슬픔. 이러지 말고 천천히. 다시. 천천히.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빠르다니까.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고 다시.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에도 공감할 수 있음을 전하고자. 작가 맥락에서 이제 그렇더라, 그제? 맥락을 잘 봐, 얘들아. 독자 맥락은 내 삶에서 그늘과 눈물이 내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밑거름이라는 지금 것을 띄어읽지를 하기도 안 하고 있잖아, 자기가. 내 삶에서 그늘과 눈물이 내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밑거름이라는 것을 깨달아. 엄청 안 좋은 습관이야. 끊어야 돼. 물론 다 읽을 수 있지. 그리고 그렇게 해도 의미가 머리에 들어오지. 근데 안 그래. 절대로 안 그래. 끊어 읽는 게 제일 기본이야. 나중에 고3 되고 하면 애들이 독서를 못 풀어내거든. 수특 같은 거. 못 끌어내서 그래, 애들이. 못 끌어내. 어디서 끌어야 될지 몰라. 천천히 읽으라는 거는 천천히 읽어. 그럼 애들이 내 삶에서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끊어서 빨리 읽는 사람 없는데 내 삶에서 그늘과 눈물이 내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밑거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뭐 이렇게 좀 끊어. 사회 문화적 맥락. 고통받는 사람들, 쉼표 있으면 무조건 쉬어야 되고 쉬라고 돼 있으면 쉬어 그냥. 후회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외워야 돼. 지금을 읽어보면 당연한 얘기죠. 선생님 뭐 하는데 실제로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 싹 지워놓고 여기 채워 이런단 말이야. 못 채운대 실전에서. 뭘 적지? 알긴 아는데 사회문화적 뭐였더라? 이것만 사해만 틱 적고 힘내자 다른 사람 돕자 막 글자가 안 떠올라. 사실 지금은 쓰여져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되면 이런 거 다 외워야 돼. 우리가 기출을 많이 풀 건데 이제 4월 달부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내가 어떤 걸 외워야 될지가 쭉쭉 나올 거야. 넘겨보면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서 2번 정도 별표해 두면 되겠다, 그자? 그리고 3번 요걸 한번 읽어보자. 서연아 답만 한번 읽어볼게. 슬픔과 맞아. 슬픔과 고난을 겪고 슬픔과 고난을 겪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야말로 삶의 참된 행복을 깨달을 수 있다. 그지. 슬픔과 고난을 겪어봐야 돼, 얘들아.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대. 고난을 겪어보고 그걸 좀 이겨내고 그래야지 우리는 삶의 참된 행복을 깨달을 수가 있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노, 그자? 밝음도 그늘이 있어야 더 빛이 난다. 밝음, 기쁨과 행복 같은 것들도 그늘, 눈물과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난단 말이야. 즉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위로할 줄 안다. 그렇지, 그지?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자기가
고통을 겪어보니까 이렇구나. 저 사람도 지금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고통을 겪고 있네 라고 이해하고 공감하겠지. 고통을 못 겪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 이해 못해. 사이코패스는 그걸 없다잖아, 얘들아. 공감 능력이 없다잖아, 그지? 그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른대.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사이코패스가 안 되는 거야, 아이들아. 세민아, 요거 4번에 답 한번 읽어보자. 사회적 표현을 사용하여 그늘과 눈물의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 현재 표현 썼었고, 그지? 그늘 눈물 강조했고, 그지? 아까 나왔었잖아. 예고에서는 이게 소수령으로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소수령이 여기에 있는 문제 4번이 소수령 문제야, 얘들아. 밑에 답이 이제 소수령 답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줘서 너희들한테 쓰라고 하는 거야. 결국은 1학년 때. 1년가? 1형과 2형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여기까지. 그러면 유사한 문장 구조 써야 될 거고, 그럼 효과는 뭐야? 이러면 예, 통일감 그리고 운율 형성이 돼요. 이렇게. 그럼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천천히 끊어가지고 다 쓸 수 있어야 돼. 딱 쓰고 이렇게 다 비워둔단 말이야. 요거를 딱 써 라고 원한단 말이야, 소수령은 보통. 근데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공부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내가 이거를 봐야 되겠네 생각하고, 또 대조적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부각합니다.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부각하는 방법을 뭐를 썼느냐, 거기에 나오는 시어를 뭐 활용해서 소수라 시어 이래 막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 넘어가 보면요, 이거 뭐 시인이 인터뷰를 한 건데 읽어보자, 윤수라. 인생은 고통이야, 얘들아. 오늘 힘들었지, 내일은 더 힘들 거야. 뭐 이거야. 고통의 연속이야, 인생은. 인간은 고통이라는 바다에서 살면서 목말라하는 물고기라고 할 수 있지. 고통이라는 바다에 살고 있어, 우리는. 항상 목말라 해, 우리는. 물속에. 살아도 목마름을 그렇다고 물속을 벗어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인생에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죽어보자.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어. 고통을 안 겪을 수는 없어. 누구나 겪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막 겪어. 그지? 요 내용이 이제 우리가 3-1의 땅끝하고 똑같지. 요게 나올 거야. 같이 연결해서. 3-1에 땅끝이 있어. 3-1 땅끝에서 연결될 거야. 배운 사람도 있고, 우리는. 적으면 돼. 그냥 동료가 찾지 말고. 3-1에 있어. 3단원의 1 땅끝에 같이 할 거야. 나중에 적어놓고 읽어보자.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고통을 해야 하며 이해하며 나아가 고통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지, 알고 그지? 여러분은 공감합니까? 뭐 공감하는 것도 맞는 거고요. 공감하기 어렵다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요즘은 공감하기 어렵다면 왜 그런가요가 좀 많이 나와. 공감은 너무 쉬우니까. 이런 것들 잘 봐놔.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거 밑에 핵심 강의에서 인생의 모습, 물고기 같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살아도 목마를 느끼지만 물속을 벗어날 수는 없죠. 인간도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요, 여러분. 뭐 숙제가 없고 얘들아 공부가 없고 학교가 없으면 좋겠지. 시험도 없고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해하고 시험도 좀 사랑하고 공부도 좀 사랑하고 좀 이래.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좋아하까지는 알겠지만 싫어하지는 말고 어쩔 수가 없잖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얘들아. 한 번쯤 읽어보고요. 이런 것들은 뭐 시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죠? 3-1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서야 왼쪽부터 가보자. 정서적 미적. 일반적으로 눈물과 그늘은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인데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 시의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됐대. 새롭게 주목했대. 또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 줄 아는 사람,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감동적이었대. 나를 둘러싼 세상과 주변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네가 다양한 경험을 해본 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가 겪은 아픔이 단순히 고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는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힘이 되는 거다. 네가 살아가는 세계가 결국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어. 이 시를 읽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 이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나를 잘 돌아보고 나의 상처나 고통을 직시해서 네가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이 천천히.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해서 끊어야 되는데 안 끊으니까 이상해지지.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이상해지잖아.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적으로 단단한 사람이 하자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하자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적으로 단단한 사람인 같다. 아이고 저거는 추억도 했는데 잘 끊어야 돼 이서야. 그래야 의미가 머리에 들어와. 막 읽지 말고. 네 삶에서 그늘이라고 할 만한 것을 부정하거나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네가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살린다.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라 얘들아. 자, 이 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래 하니까요. 오른쪽에 대중가요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건의 지평선. 요거 연습하라 했는데 윤수리 연습했나? 아직 안 했나? 서연이는 했고 안 했고 이서도 당연히 안 했겠지. 동엽이 연습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불러줘봐. 자, 특징입니다. 이별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는 역설이 나올 수 있고요. 시험에 나온다면. 밑에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거. 어떠한 사건이 외부의 관측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어떤 경계를 이야기하고요. 1번 시간이 조금씩 옅어갑니다. 추상적 개념입니다. 시간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그게 색이 있는 구체적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오감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추상은요 오감으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색이 있는 것만 구체적인 게 아니고 색이 있든 뭐 냄새가 있든 뭐 다 돼요. 맛이 있든 그걸 우리는 형상을 합니다. 형상을 가지지 않는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어떤 대상을 형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죠? 추억이 사라져가는 걸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모퉁이, 이별의 공간을 길이 구부러지는 자리를 뜻하는 길모퉁이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역설적인 어떤 표현이겠죠. 역설적 표현이겠죠. 한번 읽어봐요.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행복했던 시간은 조금씩 옅어간대. 추상아, 아직 형상아, 너와 내 마음에 살아 숨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모퉁이. 익숙하면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그립질 거야. 고마웠어. 근데 이제는 나는 새로운 세계로 갈 거야. 안녕. 시조는 다음 주에 좀 우리가 정확하게 조금 해줄 필요는 있을 거고 일단은 한번 읽어보고 시조는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해보자. 그 다음 됐고 아씨 할까?
아유, 대충 하고 가자. 그래도 문제 풀려면. 일단 시조에 대한 관례적인 것들만 간단하게 한다면 시조 배웠죠. 우리가 초장, 중장, 종장, 즉 3장입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를 베어내어 4음보입니다. 음보 2개를 묶으면 항구가 됩니다. 이렇게 총 6구입니다. 이렇게 쓴 시를 우리는 시조를 평범한 시조라 해서 평시조라 하는데, 시조의 종류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그까지는 나중에 하자. 그래서 일단은 평시조고 이렇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인마입니다. 인마 때문에 지금 넣는 거거든. 추상적 개념, 여기서는 추상적 개념이 뭐가 나오냐면 시간이 나와.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처럼, 시간이 이렇게 흐르잖아. 이렇게 흐르는데 시간의 어떤 한 가운데를 이만큼 자른대, 얘들아. 이만큼을 한 4시간이라 치자. 이만큼 잘라낸대. 잘라내면 내가 지루한 시간에 이걸 잘라내면 이게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붙어서 짧아질 거고, 내가 정말 오래 있고 싶은 길었으면 좋겠는 시간에는 빼놓은 걸 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동짓달 기나긴 밤을, 동지는 부정적 시간이고 이미 부재한 거야. 이미 없어. 안 그래도 밤은 길어, 동짓날. 근데 이미 없으니까 더 길게 느껴지겠지. 잘라버릴 거야 그냥. 아 짱나. 그래가지고 춘풍 봄이야. 이불 아래다가 서리 음성상징어.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의성어 의태어라 했고, 고등학교 때는 의성어 의태어를 묶어서 음성상징어. 의성어는 소리 흉내 내는 거, 의태어는 모습, 태도. 퐁당퐁당 의성어, 살금살금 의태어. 아무튼 묶어서 고등부에서는 음성상징어라 하고. 어른님, 자 무조건 시조는 여기에 세 글자 여야 되죠. 삼음절이어야 돼. 무조건 세 글자. 사랑하는 사람, 이거야. 그립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 뭐 정든 사람. 오신 날 밤 되면 짧겠지 시간이. 여기서 잘라놓은 걸 붙여버릴 거야. 멋지지 않나? 이 생각을 몇백 년 전에 이 항진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야. 아, 지금 우리도 이런 생각 하잖아. 너무 지루하면 시간 잘라갖고 주머니에 딱 넣어놨다가 친구랑 놀러 가고 PC방 가고 하면 탁 꺼내가지고, 야, 내 3시간 더 있거든. 더 놀자. 얼마나 멋있노.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겠지, 우리는. 상황이랑 태도랑. 자, 예를 좀 봐놔요. 일단 예시들인데 사건의 지평선에 대한 이해 좀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 뒤에는 이제 쭉쭉 넘어가면요, 너희가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별표해 놓고 보자. 너희가 요거 얘는 별표해 놓고 공통점 찾아가지고 이런 거 효과적으로, 이런 거 잘 봐야 돼.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 어떤 내용을, 이런 것들 보통 소수령으로 낼 거예요, 학교에서. 다음에는 다 알 거고요. 천천히 읽어봐요. 이거 다 읽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내가 읽고 보내는데, 다음부터는 읽고 보낼 거예요. 월요일하고 이제. 그리고 뭐 특징들 쭉쭉 보고 다 봐. 천천히. 이제는 실전이야. 여기 OX 하는 거 다 해서 매겨. 밑에 답이 있으니까 매겨 가지고 오면 돼. 모든 문제 OX 해서 23까지 숙제 다음 주 일요일